중고차 비대면 구입이 걱정되시나요? 정비딜러 영범이에 연락 주시면 정비사가 차량 상담부터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보고 드립니다. 비대면 구매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비딜러 영범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은 이제 팔기통에 대한 로망을 항상 가지고 계신데요, 이 유지비랑 수리비 때문에 선뜻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엔진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유지가 가능한 팔기통 엔진이 있는데요, 바로 현대에서 개발한 타우 엔진입니다. 아니 소리 뭐야 소리 소리 뭐야 웅장하네. 그쵸. 이제 내가 팔기통이다라고 이제 외침을 하는데 약간 목이 쉬어가지고. 근데 팔기통 엔진을 사람들이 이렇게 로망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통 6기통만 되더라도 부드러운 엑셀링 그리고 충분한 출력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8기통은 그것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회전 질감과 정숙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팔기통을 왜 안 사는 거야?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리비, 유지비 이런 것들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배기량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8기통은 기본 4000cc 이상인데요, 이게 이제 세금으로 환산했을 때 1년에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세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4기통 엔진이 이렇게 두 개나 더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연비는 확실히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내구성은 좋을까요? 일단 한번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8기통 엔진이고요, 약 23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거든요. 일단 그래도 누유 수리는 대부분 다 한 것 같은 게 뭐 로크한 카바, 체인 카바, 흡기 매니폴드 이런 부분들이 다 한 번씩 풀렀다가 조인 흔적이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누유는 여기 보이네요. 로크한 카바 누유가 좀 있습니다. 여기가 유분기 있게 약간 좀 촉촉하게 맺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8기통 엔진이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BMW나 벤츠에서도 뭐 8기통 엔진 하면 뭐 고급 세단의 상징이라고는 하지만 한 10만 킬로나 15만 킬로 정도 되면 1000킬로당 엔진 오일이 막 1리터씩 먹어가지고 막 흰색 연기가 버버박 나오고 보링이 필요할 정도로 엔진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타우 엔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엄청 심한 차량들은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8기통 엔진이 들어가면 엔진이 크다 보니까 냉각 효율이 좋지는 않아서 6기통보다는 가스캔 노후화가 빨리 돼서 누유가 잦은 편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부위더라도 누유가 생겼을 때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6기통은 로크한 카바 제거가 상당히 편한 편인데 이제 8기통은 로크한 카바가 약간 더 누워 있습니다. 각도가 6기통은 요 정도인데 8기통은 요렇게 누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작업을 할 때 공구가 들어가거나 손이 들어갈 공간이 거의 없잖아요. 작업하기에도 요거 하나를 탈거하기 위해서 더 선행되어야 되는 작업들도 많고 작업 공간도 협소해서 공인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정비하기가 힘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팔기통은 현실적인 팔기통이라면 살만하다며. 네. 얼마인가요? 요런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만 킬로가 넘었죠. 한 1000만 원 언더에서 충분하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거 제네시스 이거 프라다잖아. 그쵸. 이 상징적인 헤드램프랑 뒤쪽에 프라다 엠블럼이 박혀있죠. 그리고 프라다랑 협업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장재도 훨씬 더 고급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1000만 원 언더로 금액이 많이 저렴한 겁니다. 그리고 에쿠스 같은 경우엔 더 저렴한데요, 에쿠스는 매물은 많지만 또 수요가 훨씬 적기 때문에 금액이 거의 50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EQ900 5.0 타우 엔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초반부터 2000만 원 중반까지 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90 1세대까지 5.0 엔진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마지막 자연흡기 8기통이라는 희소성 때문에 시세가 많이 떨어지진 않고 비싼 건 6천만 원대 매물도 있습니다. 6천만 원이 너무 비싸잖아. 그럴 때는 K9을 보시면 되는데요, 비슷한 연식인 더 K9 5.0 매물은 18년식, 19년식 10만 킬로 매물이 대략 3천만 원 정도의 시세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입 8기통 매물들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수입차들보다는 확실히 가성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비 비용도 기본적으로 국산차기 때문에 부품값은 저렴해서 수입차의 반의 반값 정도면 정비가 가능합니다. 근데 연비가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아. 얼마 정도 나와요? 제조사에서 발표한 복합 연비는 7km 정도대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매물들을 봤을 때 평균 연비 찍혀 있는 게 보통 4km에서 5km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 2만 킬로 정도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에 50만 원 이상은 주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이 타우 엔진에 대한 이 사람들의 그 로망과 수요가 있잖아. 근데 왜 단종이 됐을까요? 아무래도 환경 규제가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심해지고 있고요, 배기량을 다운사이징하고 터보를 넣는 게 대세가 되다 보니까 이 타우 엔진 같은 경우도 단종이 되고 3.5 터보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타우 엔진이 들어간 차들은 최고급 차잖아. 그렇죠. 옵션이 좋을까요? 이게 13년 정도 된 차량인데 옵션이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실내에 봤을 때 썬루프는 이때 당시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니라 좀 옹졸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이제 메모리 시트, 그리고 뒷좌석 커튼, 그리고 또 이제 이때 당시에도 주행안전 옵션이 있었는데요,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전방 주차 센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때 당시에도 이런 옵션들이 거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등급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지 당연히. 네, 당연히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 승차감은 네. 좀 괜찮을까요? 이게 앞에가 너무 무거워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제가 주행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뭐 키로수가 많아서 어쩔 수가 없는 건지 8기통이라는 이름에 맞진 않게 좀 거의 마사지 시트가 있는 줄 알았어요. 진동이 어마무시합니다. 엔진에 받쳐주고 있는 엔진 마운트가 좀 안 좋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렇게 안전벨트를 매고 처음에 저속에 주행을 할 때 쫙 조여주는 이런 프리세이프 벨트 옵션이 있네요. 하체가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네, 지금 방지턱을 넘거나 약간 이제 오르막길 내리막길 그 끝단 부분에서 바퀴가 부하받을 때 그때 약간 찌걱찌걱 소음이 납니다. 자, 네, 차가 방구를 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무래도 엔진이 이제 5000cc급 타우 엔진 8기통이 좀 많이 무겁다 보니까 앞쪽 하체가 다른 엔진들에 비해서 확실히 무게를 계속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내구성이 확실히 좀 약한 것 같긴 합니다. 출력은 어때? 아직 이제 주차장이라서 느껴보진 못했지만 잠깐 그 엑셀 쭉 밟았을 때 묵직한 엑셀 질감은 확실히 좀 티가 납니다. 방지턱 넘을 때는 확실히 앞이 무겁다 보니까 그냥 북 떨어지는 좀 그 느낌이 좀 있어요. C 시리즈가 신형이 네. 방지턱에서 진짜 팍 떨어지거든. 네. 그런 느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참고로 이제 배기 튜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엑셀을 밟을 때 63AMG를 연상시키게 하는 와다다다다다 소음이 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런 자연흡기 엔진에 배기 튜닝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 자연흡기만의 배기음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자연흡기 엔진에도 배기 튜닝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물론 이 차량이랑 좀 잘 어울리는 튜닝은 아니죠. 출력은 좀 어때? 출력은 확실히 자연흡기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쭉 밀고 나가주는 그 토크가 바로 느껴지긴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엔진이 단종이 됐잖아. 네. 이걸 사도 될까? 요거는 아무래도 뭐 국산차기도 하고 뭐 EQ900, G90, K9 이런 뭐 현대기아의 플래그십 세단에 들어갔던 엔진인데 아무리 단종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현대에서 부품 공급을 중단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부품이 없어서 정비를 못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수리비 자체는 4기통이랑 6기통보다는 훨씬 비싸다는 걸 알고 구매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영금 아까 네. 그 주유했잖아. 네. 일반유 넣었어요? 고급유 넣었어요? 이 차는 이미 일반유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일반유를 주유하긴 했습니다. 그럼 일반유 넣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될 거야 없지만 사실 이 타우 엔진은 자연흡기더라도 일반유 넣는 거와 고급유 넣는 거는 차이가 확실히 나거든요. 딱 앉았을 때 딱 그 약간씩 올라오는 그 진동이랑 엑셀을 밟았을 때 그 질감이랑 이런 것들이 타보신 분들은 확실히 아실 거예요. 아마 타보시면 고급유를 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급유를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몇만 킬로까지 좀 탈 수 있을까? 내구성이 안 좋다 했는데? 키로수는 거의 무제한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보통은 한 20만에서 30만 정도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수리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얼마까지 탈 수 있다라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20만 킬로가 넘어가면 이 차 기준에서 중고차 값이 800만 원 정도에 판매 중인데 엔진 보링을 할 일이 생기면 한 500, 600만 원, 600, 700만 원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차를 고칠 필요는 없는 거라서 이 차의 수명은 다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고쳐서 탄다면 계속해서 50만, 60만, 뭐 100만 킬로까지도 탈 수는 있겠죠. 배기 소리 좋다. 네. 어. 좀 63AMG 같은 그런 느낌의 소리가 그러니까 나요. 네. 소리가 괜찮네. 와다다다다. 지바겐 배기음이랑 되게 비슷해 지금. 일부러 그렇게 아마 세팅을 한 것도 있을 거예요. 커스텀으로 배압을 조절해서 아마 소리를 좀 비슷하게 맞췄을 겁니다. 이 차 만약에 내가 사면 보험료도 비쌀까요? 5.0은? 제 기준에서는 한 70만 원 초반대 정도 나오고 이 타우 엔진이 들어간 차량들이 사고율이 높은 건 아니다 보니까 보험료 자체가 그렇게 비싸게 나오진 않은 편입니다. 영범아, 타우 엔진을 만약에 이제 산다면 어떤 걸 체크해야 될까요? 이게 어떤 걸 체크해야 되냐, 이렇게 키로수가 많은 차량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모든 부위에 누유가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배기량이 큰 차량일수록 뭐 이제 촉매나 산소 센서, 이제 배출가스 라인들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캐너 점검과 머플러 유관 점검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머플러는 항상 이제 아시는 것처럼 쓱 훑어주면 이 차량은 지금 이 정도 약간의 오염 정도만 있어서 키로수 대비 상당히 깨끗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너무 지저분하거나 검정색으로 푹 떠지는 그런 이물질들이 나온다면 배기 라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엔진 후의 감소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동을 켰을 때 흰 연기가 다른 차량들보다 많이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수증기 정도라면 괜찮지만 흰 연기가 막 소독차처럼 꽉 나온다면 엔진 후의 감소나 이상 연소가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머플러의 흰색 연기양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엔진이 크다 보니까 열 관리에 대해서 불리하다 보니까 누유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누유는 모두 다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상단부에서 볼 수 있는 누유가 엄청 한정적이다 보니까 꼭 카센터에서 리프트 점검을 한 뒤에 구매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죠. 리프트 점검을 어디서 해요? 리프트 점검은 정비딜러 영범위에 방문해 주시면 무료로 당연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8기통이 들어가는 차량들은 플래그십 라인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등급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옵션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내에만 봐도 깡통 옵션이랑 버튼 개수가 거의 2배 가까이가 차이 나다 보니까요. 이런 버튼들도 다 작동을 하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잘한 고장이더라도 너무 많은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모이면 수리비가 엄청나게 비싸지겠죠. 오늘은 이렇게 현대에서 개발한 지금은 단종된 V8 타우 엔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다른 채널에서는 볼 수 없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